통계에 의하면 등산 인구에서 5,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평소에 별 증상이 없다가 산행을 한 후 갑자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산행 등의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철과 단풍 시기인 가을철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갑작스러운 산행으로 장시간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재생이 안 되는 게 관절 연골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릎 관리 어떻게 하고들 계신가요? 오늘은 무릎학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아픈 곳이 늘어나게 됩니다. 쇳덩어리로 만든 기계도 계속 쓰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되는데 사람도 몇십 년 동안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며 쓰기만 하다 보면 당연히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과 허리는 고장이 나면 삶의 질은 떨어지고 치료도 잘 안 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무릎이 고장나면 어디로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다리가 아프니 운동도 할 수가 없겠죠. 건강관리도 안 되고 활동할 수가 없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무릎으로 산행을 하실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는 동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번갈아 가며 발목과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된답니다. 더구나 평소에 운동을 별로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산행을 할 경우 무릎 관절과 인대 등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져서 무릎 통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통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주로 인대나 힘줄 손상,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통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면 연골연화증, 슬개건염, 십자인대 파열이고요. 중년 이후라면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십자인대 파열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산행 후 나타나기 쉬운 무릎 통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행성 질환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릎 연골이 나이가 들어서 닳아 없어져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무릎 내의 연골과 연골판이 괴사되거나 노화돼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닳게 되는 무릎 연골 부위는 대퇴골이나 경골에 바로 붙어있는 관절 연골로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무릎 통증 원인은 무릎 연골 아래 뼈를 포함해 관절을 싸고 있는 혈액낭 등을 무릎 내의 구조물 자체가 퇴행성으로 염증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퇴행성으로 인한 염증과 부종으로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의 수반에 무릎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으로 인한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는 반월판 손상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 통증도 없이 멀쩡했는데 산행 후에 발생한 무릎 통증이라면 퇴행성으로 인한 반월상 손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 내외에 위치한 섬유성 연골로 관절 연골의 영양분 공급 및 체중 분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서 평소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더라도 반월판이 노화되면서 손상이 일어나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노화로 인해 반월판이 가늘어지고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10명 중 6, 7명은 반월상 손상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퇴행성으로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답니다. 무릎 통증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은 전방 십자인대도 퇴행성으로 파열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안쪽에 있는 구조물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 안의 십자인대도 퇴행성 변화로 파열이 나타나게 된다는군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는 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이 쓰다 보니 노화로 약해져 있고 조금만 무리해도 파열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동네 공원 산책하는 거와는 운동량이 다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길을 반복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을 조금 굽혀서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특히 뒤쪽 다리 무릎은 평상시보다 약간 더 깊숙이 구부려주면 앞쪽 다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는 꼭 등산 전용 스틱을 사용해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게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공원 산책도 하고
나름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산도 아닌 산행을 다녀온 후에 무릎이 아파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요, 평지를 걷는 거와 산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근육을 쓰기 때문이고요. 또 하산할 때 터벅터벅 걷는 습관이 무릎을 골병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걷는 운동도 좋지만 다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병행해야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런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 일명 뼈주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대 영상의학 실장 알리 게르마지 박사 연구팀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관절염 진행을 촉진하고 골절과 골 손실,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높이는 등 위험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1회에서 3회 맞은 환자 45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뼈주사가 많이 맞으면 안 좋대. 이 정도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안 좋다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아프면 그 뼈주사 좀 놔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연구 결과 얘기 더 하겠습니다. 그 459명 중 26명, 6%는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연구팀이 밝혔답니다. 특히 이들 중 3명에게서는 골 손실과 함께 급속한 관절 파괴가 나타났으며 4명은 고관절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하고 3명은 골 조직이 죽는 괴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스테로이드 주사 후 평균 7개월 사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연구 보고서는 무릎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진행을 한 임상실험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주사한 환자들은 위약 식염수를 주사한 환자들에 비해 통증 완화는 없으면서 무릎 연골 손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뉴욕 대학 메디컬 센터 류머티즘 전문 박사는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의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권유하면 먼저 사진을 찍어 관절의 통증 악화를 가져올 만한 병변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통증 악화가 연골이 반월판 파열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스테로이드 주사 대신 체중 감소, 물리요법 같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권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약이 필요한 경우는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쓰되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큰 만큼 먼저 바르는 연고형을 쓰고 그 다음 경구용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고 했답니다. 그리고요, 심한 통증이 계속될 때는 신발타, 리리카, 뉴런틴 같은 신경병성 통증치료제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서운 거였습니다. 막연하게 안 좋다는 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지 확실하게 알아야 의사가 권해도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금세 통증이 없어지고 좋아져서 자꾸 맞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병원에서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맞지 말라고 해서 그 후로는 안 맞고 있다는데요. 병원 10곳 가운데 2곳만 맞지 말라고 하고 8곳은 설명도 없이 놔주더랍니다. 또 어떤 분 얘기는 동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을 보고서야 맞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말도 하더군요. 의원급 병원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쓰고 있더랍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의사들은 절대 안 맞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아프니까 단기간에 빨리 좋아지길 원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그것도 못 고치는 게 뭔 의사냐, 돌팔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고 나중에 안 좋아지면 그것도 의사 탓을 하는 게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리고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어르신들 다들 뼈주사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본인들이 뼈주사를 놔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꾸 맞으면 안 좋다 하면서 또 놔주고 그렇게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안 좋아지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아파서 걸음을 못 걸으니 지금 안 아픈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는 너무 아프니까 그 주사 놔달라고 해도 절대 안 놔주더랍니다. 어떤 분 말씀이 본인은 78세인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30년도 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뼈주사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이 아파보면 뭐라도 해서 아픈 고통만 잊을 수 있다면 그게 임시방편이라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을 테지요.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납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무릎이 일찍 망가지셨죠. 무릎 연골이 다 다른 퇴행성 관절염으로 완전히 오자다리가 되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네요. 그런 엄마를 봐왔기 때문에 저도 엄마를 닮아서 무릎이 아파질까봐 무릎 관리를 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계단 내려갈 때도 살살 내려가고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이런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허벅지 근력 운동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연골은 쓰는 만큼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닳아서 없어지면 재생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직 젊으신 연령대라면 무릎 근육을 키우시는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무릎 관절에 안 좋다고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을 권하더군요. 몸은 다 어디가 아파도 안 되지만 무릎이 아프다면 어디를 다니기가 겁이 나고 활동을 못하니 건강은 점점 나빠지게 되더군요. 무릎은 망가지기 전에 보호를 하고 아껴줘야 남들보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산행을 하시려거든 무릎 보호대 등산 스틱 꼭 준비하셔서 무릎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계단 내려가실 때는 조심조심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내려가시고요. 무릎 단련시키는 운동은 수영장들 많이들 가시던데요.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걸로 무릎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아프시다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면 뼈가 녹는다고 합니다. 절대 맞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무릎 근력 운동 잘 하시고 무릎 관리 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